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건희의 보석 해명이 오락가락이지요. 국회 운영위에서 전용기원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김건희 보석 관련 질문을 하는데 알아보고서 회의가 끝나면 알려준다고 했었지요. 이어 회의가 끝난 후 윤재순에게 설명을 들은 전용기는 현지에서 빌린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잠시 후 대통령실은 현지에서 빌렸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발언합니다. 이에 전용기는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지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듣자마자 그렇게 알린 것인데 지금 와서 아니라며 사실관계 공방으로 가려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다. 라고 발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지 렌탈로 말했다가 지인 렌탈로 급변경한 것인데 이 두 개의 렌탈의 접점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런 가정은 어떻습니까? 현지에서 구매한 지인에게 빌렸다. 이러면 현지에서 빌린 것도 되고 지인에게서 빌린 것도 되지요. 그럼 현지에서 구매한 지인은 누구냐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수사를 끼워 맞춘다는 검찰 특수부의 수사기법을 따라해볼까요? 지난 7월 나토 방문 후 난리가 났던 것이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다는 거지요. 최초 김건희의 보좌 역할을 했고 해외 답사를 미리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가 이후 일절 행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의혹은 더 커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왜 공무원 여권을 만들어주며 대통령 전용기에 태웠냐 이거지요. 당시 여러 추측 중 하나가 바로 세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기 탑승자는 세관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니까 김건희 게이트급이 빼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겁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지인이 누군지 밝혀야 하고 어떤 것을 얼마의 조건으로 어떤 계약에 따라 렌탈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지인 역시 고가의 귀금속을 어떻게 구매했는지도 따져야지요. 또한 보석말이 나온 김에 스페인궁에서 착용한 진주 목걸이도 행방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언론에 대서특필된 김건희의 고가의 보석과 명품들이 이제는 김건희는 물론 경정권의 목줄을 쥐고 있는 형국이 되었지요.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은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일자리도 잃고 있는데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가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목걸이가 진짜인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6,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지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6,200만 원짜리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의 것인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하는데 확실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재산 등록에도 없고 지인에게 빌렸으면 그렇게 빌리면 되는 것입니까? 김영란법 문제 그리고 또 차용증은 썼는지 모두 다 묻고 싶습니다. 어느 지인이 그렇게 6,200만 원짜리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팔찌입니다. 이 팔찌도 1,50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지 정말 1,500만 원짜리가 맞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브로치는 2,500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본인의 것이 맞는지도 진짜인지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인에게 빌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벤츠 빌렸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포르쉐였습니까? 외제차였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인 것이 맞는지 아니면 빌렸는지 어떻게 누구의 것을 빌렸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시죠. 라는 말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지요. 주가 조작, 허위 경력, 김건희 특검을 즉각 도입하라.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초청부터 청와대 이전, 관저공사, 대통령실 운영, 나토 정상회의 참석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김건희 씨와 연관된 의혹들에 국민들은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은 이미 대선 전부터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도 김건희 씨는 검찰의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대선 전 공개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씨 본인이 직접 허위 경력의 범죄를 시인했지만 경찰은 소환조사를 잘피 미루더니 형식적인 서면 조사를 거쳐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미 대선 전부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비호와 특혜를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각종 부정행위에 국정농단을 저질러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배경일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은 국가 최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김건희 씨의 대선 이전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 아래서 공정과 상식은 파괴된 지 이미 오래고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없고 법의 정당성이 무너지며 사회 질서가 파괴될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병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지금 국회가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검토할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이는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8월 20일에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합니다. 이는 발의를 넘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등 저질 범죄의 진상이 규명되고 해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민주당과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십시오. 둘째,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물타기를 중지하고 법안 통과를 협조하십시오. 셋째, 검찰과 경찰은 특검법이 발의된 상황이 자신들의 적극적 직무유기에 있다는 것을 반성하고 법안 집행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우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지도부에 공식 면담을 요청합니다. 매주 주말마다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의 요구를 과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조옥은 변호사도 이렇게 밝혔지요. 요새 반클리프의 나펠사의 보석 얘기가 신문에 자주 나오더군요. 저는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현 봉봉 대통령의 모친인 이멜다 여사가 생각나더군요. 1986년에 시민 봉기 때문에 하와이로 도망간 마르코스와 이멜다 여사는 필리핀 정부 돈 약 7억 달러, 한화 9,400억 원을 뉴욕의 은행으로 옮긴 사기, 갈취 혐의 등으로 1989년 뉴욕 남부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미국 검찰은 예컨대 이멜다 여사가 뉴욕 5번가의 반클리프의 나펠 매장에서 산 여러 개의 사파이어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의 대금 65만 1,500달러, 하나로 8억 8천만 원 중 일부인 20만 달러, 하나로 2억 7천만 원을 지불한 증거로 이멜다 여사가 스위스 은행을 통해 발행한 수표를 제출하는 등 그녀의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였지만 그녀는 자기는 자기 남편을 35년간 사랑한 죄밖에 없다면서 원래 부자였던 자기 남편이 준 돈을 썼을 뿐이지 그 돈이 필리핀 정부와 관계에 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했고,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의 1989년 9월 사망 때문에 검찰은 그녀의 혐의 입증에 곤란을 겪었는데 결국엔 이멜다 여사는 1990년 7월 2일 배심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종필 교수는 대통령 관저에 김건희 연루 의혹 뉴스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지요. 공중파나 메이저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뉴스. 나는 참 놀라운 것이 지난 대선 기간을 경과하면서 윤석열 처가 일가의 온갖 비리 의혹이 난무했었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아직 제대로 수사도 안 했고 학위 논문 등도 표절이 거의 확실했고 반대로 전 정권 인사들은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치사하게 뒤를 캐고 야당 대표 부인의 법카 의혹에도 100곳이 넘게 압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적어도 내후년 총선 정도까지는 영부인께서 좀 자중하면서 얌전히 있어야 하는 게 상식일 텐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없는 모양. 당선되면 참 많이도 해먹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하게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대놓고 도적질을 할 줄은 나도 정말 미처 몰랐네. 이 정도면 영부인이 아니라 도적대 수괴 아닌가.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오래전부터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검사백으로 다 막아내면서 영부인에게까지 오른 데다 지금도 경찰은 허위 경력 수사도 다 무마해주고 검찰은 아예 수사 의지도 없고 공수처는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국민들은 알아서 저렇게 기고 있고 언론까지 덩달아 대환장 술파티를 같이 하고 있으니 이제는 정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도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강화된 탓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난 나중에라도 김건희 여사를 봐주게 했던 온갖 국가기구들과 국민들을
끝까지 추궁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사치의 여왕 이멜다가 거론되고 청와대를 베르사유 궁전으로 만들겠다는 말이 나왔듯 대한민국판 이멜다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완전체가 보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